원자력 재료 연력학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템퍼러처 스케일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했었죠. 간단하게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카르노 사이클에서 우리가 이 사이클의 효율을 구했습니다. 네, 그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 고온부와 저온부에서의 온도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함수이다. 그래서 좀 편의를 위해서 이 마이너스하고 1을 드랍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마니플레이션 한 거죠. 처음에 F'으로 뒀다가 나중에 F로 이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상의 3개의 사이클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각각 이렇게 방정식을 이제 수립을 한 다음에 간단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 가지고 이 어떤 임의의 3개의 온도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이 항상 성립해야 됨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수식적으로 보면은 T3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T3가 이렇게 없어지려고 그러면은 뭐다? 어떤 임의의 함수 캐피탈 F에 이렇게 하나의 베리어블만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FT1, T3는 캐피털 FT1 뭐 곱하기 FT3 이렇게 표시가 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FT2 캐피털 FT3 이렇게 그래야 이제 이게 약분이 돼서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t값이 어떤 t값이든 간에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이게 오직 이 방법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것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함수가 뭔지는 이제 차치하고 그것이 Q1 오버 Q2하고 이제 같아지게 되는 거죠. Q1 오버 Q2하고 같아지게 되고 그 결과가 여기에 다시 쓰여져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로드 켈빈이 상정한 건 뭐였냐면은 이 뭐가 더 심플리스트 파서블 폼이냐 그게 이제 그냥 온도라고 이걸 이렇게 써주는 거지. 예.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사실은 T1은 T1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이게 가장 간단한 함수겠죠. 예. 같다. 예. 그래서 이 요식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되고 에피션시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논리를 한번 좀 잘 따라가 보세요. 이 오직 그 저온부 고온부 온도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떠한 모든 그 t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려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고 이것이 가장 간단한 함수는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사실 이 처음 걸 받아들이면은 이거는 자동으로 오는 건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약간 이 수학적으로 마술을 부려서 Q를 그냥 T로 바꿔 적었죠, 사실상. 예, 사실상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Q를 그냥 T로 바꿔 적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템퍼러처 스케일이 이 Q하고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그런 템퍼러처 스케일이면 되겠죠. 우리가 그런 특성을 지닌 스케일을 발명해서 써야만 하겠죠. 그래야 이 연력학이라는 과목을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다 배운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 아이디얼 가스로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이디얼 가스일 때는 또 델류는 0이죠. 언제? 아이소서멀 프로세스일 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활용하면은 아래와 같은 결과를 되게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소서멀 익스펜전 할 때는 인터널 에너지 변화가 0이니까 열량하고 일이 같아야 돼가지고 이런 식이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디아베틱 익스펜전 할 때는 Q가 0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델류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CB를 온도 변화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죠. 네.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꼭 CP 뭐 이런 거 고려 안 해도 돼요. 예. 부피 변화 있는데 교수님 CP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PDB는 이제 그 웍으로 고려가 된 거고 인터널 에너지 변화를 계산할 때는 이제 CB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에서 D로 갈 때는 또 아이소서멀이네요. 그러면 인터널 에너지 변화가 0이어야 되고, 그러면 Q1하고 W3가 같아지는데,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을 조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노테이션을.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 W3가 계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분모가 VD고 분자가 VC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D에서 C로 익스펜전 하면서 한 웍을 지금 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인 컨벤션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웍은 지금 컴프레션 하는 웍이라서 우리가 시스템에 해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마이너스를 안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요 Q2에서 Q1을 뺄 건데 이 노테이션에 맞추려고 그러면 이거를 절대값으로 구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 시스템이 한 일이 아니라 서라운딩 시스템이 해준 일이지만 그거의 어떤 절대값은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걸 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를 적용을 하면은 마이너스를 두 번 적용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그것은 여기에 이렇게 적용이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마시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다시 Q1은 W3고 이것을 계산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가 있다. 네. 그러고 D에서 A로 갈 때는 또 다시 아디아베틱이 되는데요. 아디아베틱은 Q가 0이고 자, W2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뭐 요거는 그렇게 중요치는 않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합니까? 이 토탈 워크이라는 거는 Q2에서 Q1을 뺀 거하고 같아야 된다. 왜? 전부 다 리버서블이니까. 그러면은 이 우리가 Q1하고 Q2를 여기 구해놨죠. 여기 이렇게 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Q2가 요거고, VB 오버 VA. 그 다음에 Q1이 VC 오버 VD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온도가 다르죠. 요걸 이제 좀 빼야 되는데 이대로는 좀 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VC하고 VD를 요 VB 오버 VA에 맞춰줘야 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도 이 VC 오버 VD는 VB 오버 VA하고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유도가 되는 거냐면은 이 BC 라인하고 AD 라인을 고려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디아베틱한 프로세스에 아이디얼 가스가 종속이 됐을 때 PV 감마승은 상수임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PV는 RT잖아요. PV는 RT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TV 감마 1 R은 컨스탄트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은 RT 오버 V가 P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대입을 한 거라서 그래서 V는 이제 마이너스 1로 바뀌고 이 컨스탄트인데 이거 R도 컨스탄트니까 이거 뭐 지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T V 감마 마이너스 1은 컨스탄트가 됩니다. 자, 이걸 활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활용하면은 B하고 C를 고려하면 어떻게 되죠? TB가 T2죠. 그러니까 T2. 그 다음에 V, B, 감마 마이너스 1 컨스탄트잖아요. 뭐하고 같겠습니까? T1이죠. 이 C 지점에서 T1이고 VC 감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은 거를 A하고 D에 대해서도 하면 어떻게 돼요? T1에서 V D 감마 마이너스 1은 T2에서 VA 감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등호니까 이 아래식으로 위식을 나눠주는데 요 VB가 있는 텀을 VA가 있는 텀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T2가 상쇄가 되죠. 그러면 VB 오버 VA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되고 자,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이걸로 나누면 T1이 상쇄가 되고 VC 오버 VD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감마 마이너스 1승은 이제 드랍할 수가 있죠. V는 다 0보다 크니까. 자, 그래서 VB 오버 VA는 VC 오버 VD하고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요 Q1 텀에 요 VC 오버 VD가 요걸로 바뀌게 되니까 이제 이걸 단순히 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R하고 LN VB 오버 VA 텀이 이제 상수로 나오고 이 가로 안에 T2 빼기 T1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에서 이 Q2하고 T2가 같죠? 이게 왜 같습니까? 이게 보시면은 Q2하고 T2가 뭐 이쪽에 있는 식들을 보시면은 이제 왜 같은지 아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직관적으로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수식을 갖다 쓰면 되겠네요. 이걸 이렇게 대입을 할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RT2 LN VB 오버 VA 나오잖아. 그러면은 편하네. 이거 나눠지네.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 얻어지죠. 교과서에서 아마 이렇게 유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써서 그러니까 이상기체의 카르노 사이클을 고려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이상기체의 카르노 사이클에서는 에피션시가 자연스럽게 그냥 온도 텀으로 나타내지죠. 그러면 이게 1 스몰 t1 오버 t2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제 이게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참조를 하면 앞에 있는 내용을 참조를 하면은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분히 좀 철학적인 내용인데, 이 앞쪽에 유도하고 이 비례식이 나오는 거는 뭐 철학적인 내용은 아니죠. 이건 수학적인 내용이라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제 Q1을 이게 빼주는데 이 사인 컨벤션을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힌트죠. 여기에 왜 하필 요 아디아베틱으로 이렇게 돼 있었을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밑에 제가 이제 질문을 What is wrong with this page 이렇게 해놨는데, 의심의 눈초리로 교과서 내용을 따라가셔야 오탈자를 발견하실 수가 있고, 또 뭐 혹시 유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발견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교과서에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내 잘못이다 100%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이런 좀 의구심을 가지고 교과서 내용을 좀 접하셨으면 하고요. 뭐 저자는 똑바로 썼어도 출판하다 보면 오탈자가 포함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라인 바이 라인으로 데리베이션을 한 번, 인생에 한 번 이상은 쭉 따라가서 납득이 되는 지점과 잘 되지 않는 지점을 구분을 하시고, 납득이 안 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좀 교수자하고 대화를 좀 하시는 게 그 앞으로 이 발전, 여러분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카르노 사이클의 이상기체의 카르노 사이클의 에피션시는 이렇게 간단히 온도에 대한 함수로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력학 제2법칙을 배워봅시다. 자, 이 앞선 페이지에서 이 Q2-Q1 오버 Q2가 이렇게 온도 비율로 이제 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요걸 수식을 좀 전개를 해보면 간단히 요렇게 얻어집니다. Q1 오버 Q2는 T1 오버 T2다. 자, 그럼 이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빼주면은 Q2를 T2로 나누고 거기서 Q1을 T1으로 나눈 걸 빼면 0이 된다. 뭐 이거까지 제가 유도를 해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쉽게 유도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여기 어떤 사이클릭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A로 온다든지 뭐 이렇게 돌든지 저렇게 돌든지 돌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이 리버서블 프로세스를 가정을 하고 QREB를 갖다가 그때그때 온도로 이렇게 나누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세스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이 프로세스를 무한계로 나누는 거지. 무한계로 나눠가지고 잘게 나눠가지고 자 이제 리버서블한 프로세스로 나눠서 쭉 가는 겁니다. 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뭐 스테이트 1에서 출발해서 2로 간다, 2에서 3으로 간다, 이렇게 쭉 가서 뭐 얼마 무한대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1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Q2 오버 T2를 처음에는 더하고 Q1 오버 T1을 처음에는 빼고 이렇게 될 건데, 그 다음에는 2에서 3으로 가면 이제 컨벤션이 반대가 돼서 이 Q2 관련된 텀이 다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4로 가면은 또 3에 관련된 텀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무한히 갑니다. 무한히 가다가 1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제 했던 그 Q1 관련된 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한 바퀴 돌면 이 사이클릭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은 이 QREB를 T로 나눈 것을 만약에 그 모든 사이클을 구성하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 더했다, 총합을 구했다, 그러면 그게 0이 되게 되는 겁니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기호 다 뜻 아시겠지만 시그마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프로세스를 무한히 잘게 나누면 이거 그냥 인테그랄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Q는 스테이트 펑션이 아니니까 우리가 앞에다가 이렇게 그릭 레터 스몰 대를 써주는 거고, 그죠? 근데 그거를 t로 나눈 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델 Q REB를 t로 나눈 거예요. REB 계속 써줘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이게 이리버서블 하면 이게 지금 성립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하여간 어떤 사이클릭 프로세스에 대해서든지 그 총합이 0이 되게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상태 함수의 전미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Q는 델 Q로 써야 되는데 이걸 T로 나누게 되면 무언가의 dx라는 겁니다.
무언가의 dx고 이 x는 스테이트 펑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뭘로 정의한 거냐면 이거를 엔트로피로 정의를 한 거죠. 이것이 엔트로피의 출현입니다. 엔트로피의 정의고. 아시겠죠? 네. 델 리버서블을 t로 나눠 갖고 사이클릭 프로세스에 대해서 총합을 구하면 항상 0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스테이트 펑션의 미소 변량으로 변화량으로 볼 수 있다. 퍼펙트 디퍼런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엔트로피의 정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앞에서 구했던 식 요거는 사실 뭐예요? 요거는 사실 요 앞에 거는 Q2 over T2잖아. 그럼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네, 델 S AB. 네, 요것도 델 S CD. 이것을 뺀 것이 되죠. 네, 그것이 0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고요. 이 연력학 제2법칙의 피지컬 미닝이 뭐겠습니까? 피지컬 미닝이 리버서블 프로세스일 때 이 엔트로피가 증가를 안 하죠. 예. 원래 출발한 데서 어딘가 갔다 돌아오면 0입니다. 그죠? 네, 0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시스템에 이리버서빌리티가 있었다. 그러면은 증가하게 되지. 왜? Q가 늘어나잖아. 시스템이 뭔가 워크를 할 거고 워크를 하면 그게 데그레데이션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급하지 않는 Q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이리버서블하게 발생한 엔트로피가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무한히가 아니라 항상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unless 뭡니까? 시스템의 바운더리가 아디아베틱 하다면 아디아베틱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디아베틱이 안 하면 시스템 바운더리에서 이렇게 Q가 드나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Q가 드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도 있죠. 이 힛이 나가면 이 안에서 아무리 그 이리버서블 프로세스가 일어나가지고 이 Q로 바뀌어갖고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려 그래도 힛이 계속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적어도 이 시스템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 결과가 되죠.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그 빠져나간 힛이 바깥에 있는 그 서라운딩 혹은 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올릴 거기 때문에 결국 엔트로피의 총합은 증가하게 됩니다만은 자, 그래서 밑에 질문을 보면은 What about our universe 이렇게 되는데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캐피탈 U로 써야죠. 그래서 우리 우주가 만약에 어떤 바운더리가 있어요. 근데 그 바운더리가 아디아베틱해. 열이 드나들 수가 없어. 그럼 우리 에너지의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만 하죠. 네, 감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걸 갖다 이제 어떤 우주의 끝하고 연계를 짓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우주의 어떤 바운더리를 관찰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뭐 단기간 내에 그걸 관찰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우주의 바운더리가 있는지 그게 아디아베틱한지 우리가 모르죠. 이것도 좀 웃긴 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 됩니다. 스케일 바가 작아져야만 철학적인 질문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스케일 바가 너무 커져도 철학적인 질문이 돼요. 우리가 관측 가능한 한계를 디스턴스를 벗어나 버리잖아. 그죠? 작은 건 너무 작아서 레졸루션이 확보가 안 돼서 분간이 안 되니까 네, 못 보는 거고 멀리 있는 거는 너무 멀어 갖고 이제 아무리 확대를 해도 이게 흐리게 보이니까 모르는 거고 뭐 그런 거라서 우주가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게 아디아베틱하지 않으면은 바깥에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서라운딩은 왜 우주가 아닌 거죠? 네,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의 논의는 학술적으로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밌죠? 네, 엔트로피라는 개념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네,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온도를 우리가 이게 인트로덕션 오브 템퍼러처 스케일에서 지금 이게 거의 맨데이트 된 거예요. 운명 지어진 거야. 우리가 템퍼러처 스케일을 그렇게 정했을 때 이게 이런 엔트로피는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계속 그걸 고민하게 되는 거지. 템퍼러처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이렇게 다우너 템퍼러처 그레디언트 하는 게 Q인데 Q하고 T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너무 철학적인 논의는 수업 시간 이후로 미루고 일단 진도를 나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맥시멈 웍이라고 그랬습니다. 맥시멈 웍. 네, 맥시멈 웍은 뭐 결론은 뭐야? 이게 DSIR이 0이면 맥시멈 웍을 얻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시스템의 어떤 미소한 체인지에 대해서 미소한 엔트로피 증가는 델 Q를 T로 나누면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리버서블한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면 이걸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퍼스트로가 뭐였습니까? 퍼스트로가 du는 del Q-del W다였죠? 그래서 del W를 오른쪽으로 옮긴 것 뿐이네요. 그죠? 네.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시스템에 hit을 공급하면은 work을 좀 할 것이고 work하고 남은 거는 internal 에너지로 저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자, 이 식을 리어레인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del Q를 여기다 이제 대입 그냥 한 것뿐이죠. 여기에 del Q 대입돼 있습니다. 똑같은 식이고요. 자, 이 식을 이제 리어레인징을 하면은 del W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이쪽으로 쭉 옮기면 이런 게 얻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T는 절대온도 스케일이니까 양수고 DSIRR도 0 아니면 0보다 큰 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만 고려했을 때 이 del W는 무조건 이거보다는 작아지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아, TDS-DU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맥시멈 먹이구나. 언제? 아, T가 0이든지 DSIRR이 0이든지 할 때. 네. T가 0이면은 절대 용도인 거잖아요. 그죠? 네, 절대 용도. 절대 용도인 경우를 좀 트리비얼하다고 생각해서 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시스템이 완전히 리버서블 할 때 우리는 맥시멈 웍을 얻을 수 있고 그 웍은 뭐와 같다? 네, 이것과 같은 거지. WMAX는 TDLS 마이너스 델유. 네. 이건 이제 짧게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이고 아이소서멀 프로세스를 가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T 값이 변화하면은 이제 요거를 적분식으로 나타내야 되죠. 이렇게 간단히 곱하기를 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순서대로 가봅시다. 아이소서멀 프로세스라고 해서 T를 상수로 고정한 다음에 여기 델S 델유를 그냥 이렇게 write out 한 거죠. 그냥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irreversibility 없을 때는 여기 이렇게 등호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 부등호를 등호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엔트로피가 상태함수라는 거, 이거의 물리적 의미가 무엇인가? 엔트로피 변화, 시스템에서 엔트로피 변화는 같아야만 합니다. 리버서블이든 이리버서블 프로세스. 이거가 아마 학생들이 좀 헷갈리는 지점일 건데, 자,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고, 어떤 스테이트가 있고, 뭐 다른 스테이트가 있고 그런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이렇게 뭐 스테이트 1에서 2를 뭐 왔다 갔다 사이클릭을 하는데 이게 리버서블로 왔다 갔다 하든 이리버서블로 왔다 갔다 하든 돌아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돌아오면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건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 어사인 돼 있는 값이거든. 그러면 경로 디펜던트 하지가 않으니까 스테이트 펑션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엔트로피 체인지 이거는 리버서블하든 이리버서블하든 같아야 돼. 마치 뭐랑 똑같냐면 그 DU하고 똑같죠. 네. 인터널 에너지도 스테이트 펑션이죠. 그죠? 똑같이 구했잖아. 우리가 뭐 중간에 경로가 달라가지고 DU 값이 달라지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알 수 있죠. 인터널 에너지 체인지가 QREB에서 WMAX를 뺀 것과 같다. 이거는 뭐 저기 연력학 제1법칙에서 이리버서빌리티가 없는 상태일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케이스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제 케이스는 우리가 WMAX를 얻을 수가 없고 W가 작아지게 되죠. 맥스 값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량도 같이 작아지게 된다는 거지. 네, 열의 흐름도. 그래서 요거를 뭐,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실제로 얻는 W는 WMAX보다 작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주는 Q도 QREB보다 작다. 네. 그렇고 이리버서빌리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가 이제 프리 익스펜전 오브 가스인데요. 네, 프리 익스펜전 오브 가스. 가스가 이제 프리하게 익스펜전 하려 그러면은 진공 상태에서 팽창을 해야 되겠죠. 외력의 작용이 전혀 없어야 되니까. 그거가 이제 프리 익스펜전의 정의죠. 가스가 프리 익스펜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피가 팽창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 외부에 대해서 이렇게 웍을 해주는 건 없게 되잖아요. 그죠? 프리 익스펜전이니까 바깥에 뭐 아무런 물체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웍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근데 웍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Q 값도 0이 돼야 되죠. W가 0이 되면은 Q 값도 0이 돼야 됩니다. 네. Q 값도 0이 돼야 돼. Q 값이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서라운딩 엔트로피 변화가 없게 되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시스템에 이게 만약에 리버서블한 프로세스라면 시스템 엔트로피 변화도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 시세 출입이 없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실제로는 가스가 A에서 B로 팽창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의 이리버서빌리티 때문에 증가한 엔트로피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증가한 엔트로피가 얼마인지 이 경우에는 이제 좀 간단히 구할 수가 있는데 간단해요.
웍 맥스를 우리가 얻었어야 됐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얼마의 웍을 얻었어요? 0을 얻었지. 이게 빵이야. 그러면은 W 맥스가 그냥 통째로 다 디그레데이션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통째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QREB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hit이 생긴 거지. 웍 맥스가 다 디그레데이션 돼가지고. 그러니까 팽창하면서 외부에다 해줘야 될 일을 그 에너지가 그냥 시스템 내에서 다 그냥 hit으로 전환이 돼서 그것만큼 내부의 엔트로피가 증가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하려고 했던 이 웍 W,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맥시멈 웍 W가 그냥 전부 다 통째로 다 그냥 hit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이리버서빌리티의 극단적인 케이스다. 네, 맥시멈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은 이제 엔트로피, 그리고 이 엔트로피의 그 평형에 대한 어떤 그런 이 판단 기준, 판단 기준으로서 엔트로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배울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스테이트가 이제 넌 이퀄리브리움에 있어, 서라운딩하고. 그러면 자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죠. 스폰테니어스하게, 내추럴하게. 그러니까 아티피셜에 반대로 했습니다. 그냥 냅둬도 그냥 일어난다고, 내추럴하게 스폰테니어스한 변화가 일어나.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리버서블 프로세스죠. 그럼 이제 언제 이게 멈춘다고 했어요? 시스템과 서라운딩 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지면, 이퀄리브리움이 되면.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다른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좀 배제해 봅시다. 고립된 계에서 인터널 에너지가 상수야. 그죠? 0이지. 그 다음에 부피도 상수야. 부피는 안 변해. 인터널 에너지도 안 변해. 그러면은 이 평형 상태가 언제 얻어지겠어요? 이것은 엔트로피가 맥시멈이 됐을 때,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최대치가 됐을 때 얻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스템이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멈추려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웍이 전혀 안 돼야 되거든요. 전혀 안 돼야 되잖아. 모든 웍이 다 엔트로피로 이렇게 hit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고 나면은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웍은 어떤 하나의 이 화살표, 벡터 같은 느낌이에요. PDB 웍하면 이 P가 작용하는 방향이 있잖아. 근데 이게 hit이라는 게 되면은 이렇게 벡터를 한 6개 그릴까요? 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 방향성이 없어. 방향성이 없어. 등방이야. 시스템의 어떤 이런 옵저버블한 체인지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시스템이 뭔가 불균형해. 그러니까 시스템의 어떤 한 리전과 다른 리전 사이에 에너지가 불균등한 거지. 근데 이게 균등하게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 불균등한 에너지의 그레디언트가 이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럽니까? dx 이거 f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에너지의 구배, 네, 에너지의 구배. 그것이 포스가 이제 웍의 원동력이고. 네. 근데 이 Q라는 거는 뭐죠? 그런 게 없어. 이게 다 0이 돼버린 거지. 0이 돼버린 거지. 자,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네, 단편적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데 좀 쉽게 이해가 되시라고 왜 엔트로피가 맥시멈이 됐을 때 이것이 평형이 되는가, 이것이 언뜻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전히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이제 프리 익스펜전 오브 가스 설명해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 얘기 드리고 했었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밑밥인 겁니다. 네, 밑밥인 거예요. 네, 시스템의 엔트로피. 거의 사실 바이 데피니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이리버서블 프로세스가 계속 일어나, 스폰테니어스 프로세스가. 그러면은 그 일어나는 동안에는 어떻게 돼?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지. 근데 그게 끝났어, 이리버서블 프로세스가. 그럼 더 이상 증가를 안 하겠지. 이리버서블 프로세스가 언제 끝나? 이퀄리브리움 스테이트가 되면. 이게 다 말장난이에요.
왜냐면 넌 이퀄리브리움, 이퀄리브리움, 스폰테니어스, 이리버서블 이거 자체가 다 말이고 하나하나가 다 정의를 가지고 있고 그 정의를 결합해 보면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리버서블한 프로세스가 있으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명제를 받아들인 상태라면 그럼 이리버서블 프로세스가 멈춰야 엔트로피가 더 이상 증가 안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리버서블 프로세스가 멈춘 상태가 무슨 상태야? 이퀄리브리움 스테이트인 거지 그게. 자, 그래서 이 정말 바이 데피니션입니다. 시스템 엔트로피가 맥시멈이 되면은 이퀄리브리움이 도달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해피할 수 있겠죠. 아, 우리가 이퀄리브리움이 어떤 지점에서 어떤 스테이트에서 멈추는지를 알려 그러면은 엔트로피가 어디서 맥시멈이 되는지만 알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 케미컬 리액션을 고려를 하면은 A하고 B가 반응해서 C와 D가 되는 반응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AB와 CD의 이 비율이 있겠죠. 이걸 컴포지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컴포지션이 이제 AB가 줄고 CD가 늘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쭉 이동을 하다가 여기 어딘가에서 엔트로피가 맥시멈이 되는 어떤 지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지점에서 어떻게 돼? 네버를 쓰면 되죠. 요만큼이 AB고 요만큼이 CD인 거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반대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 반응이 이쪽으로 잠깐 넘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넌이퀄리브리움 상태가 된 거지. 여기 어디 성분이 이쪽으로 이제 플럭추에이션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우리가 그 상태에서 그런 넌이퀄리브리움 상태를 만든 그런 익스터널 에이전시를 그냥 제거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가 다시 복원력이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이 성분으로 돌아가겠지. 그럴 때는 뭐야? C 플러스 D가 A 플러스 B로 바뀌는 반응이 나는 거고. 케미컬 리액션에서 우리가 이거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정점에서 이 시스템이 정지하려는 성향을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진자처럼 이 양쪽으로 보내면 왔다 갔다 흔들리면서 이 가운데로 수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직관적이지가 않죠. 이게 무슨 말 한 장 국면처럼 이렇게 위로 불룩 솟아있는데 여기에 사실 무슨 공 같은 게 있으면 어느 쪽으로든 그냥 약간만 외력이 존재하면 굴러 떨어질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여기가 모든 게 이쪽으로 다 달려와서 멈추는 지점이다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종 우리가 거꾸로 그리죠. 거꾸로 그리면 어떻게 돼? 너무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우리가 이 공을 여기에 밀어 올려놓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댐핑, 마찰 때문에 에너지를 카이네틱 에너지를 다 잃고 나면은 요게 선다 이거죠? 요게 선다 이거지. 그게 엔트로피가 맥시멈이지라는 거. 댐핑 마찰이고, 그죠? 똑같아요. 이리버서빌리티.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이 돌고 도는 그런 정의입니다. 자,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오늘 이 강의 마치도록 하죠. 그 1법칙하고 2법칙을 합쳐봅시다. Combined Statement of the First and Second Law를 한번 해봅시다. Incremental Change in the State of a Closed System을 고려를 합니다. 자, Internal Energy Change는 ΔQ-ΔW고요. 만약에 프로세스가 리버서블 하게 되면 우리는 DSIR를 고려를 안 해도 되죠. 0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엔트로피 체인지는 델Q 오버 T가 되고요. 그러면 델 W가 어떻게 됩니까? PdB가 되죠. 자, 델 W가 PdB가 되는 거는 이거는 엠피리컬한 겁니다. 네, 우리가 이거를 심플 시스템이라 불러요. 이 시스템에는 컨벤셔널한 이런 PdB 웍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가 일을 하고 이런 거는 그냥 없다고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웍은 PdB로 나타내줄 수 있고 DS는 델Q 오버 T로 정의가 돼 있으니 자, 이걸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델 Q 대신에 TDS를 넣으면 되고 델 W 대신에 PDB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참 미라큘러스하게 어떤 식이 나오나요? DU는 TDS-PDB가 나와가지고 전부 스테이트 펑션으로만 이루어진 식이 얻어집니다. 굉장히 쓰기 편리하겠죠? 네, 굉장히 쓰기 편리할 겁니다. 자, 이거를 물리적인 의미를 좀 해석해보면 어때요? 인터널 에너지의 어떤 인크리멘털 체인지는 어떻게 개선될 수 있다? 그 시스템의 온도에다가 미소 엔트로피 체인지를 곱한 것에서 PDB 웍을 뺀 것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Combined Statement of the First and Second Law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퀘이션은 applicable only for system without any other form of work. 자, any other form of work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PDB work에 가로를 치고 여기 뭔가 그 other form을 더해줘야겠죠? 더해줘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재료력학 뒤에 가면 이제 저 other form of work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유도한 이 DU는 DU is equal to TDS-PDB 이 식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ds하고 db가 있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u는 뭐의 함수란 겁니까? s하고 b의 함수란 거죠. 아니, 물론 우리가 어떤 하나의 스테이트를 디파인하기 위해서 그냥 뭐 아무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두 개 픽스하면 된다 이런 건 이미 배웠지만은 이걸 그냥 되게 내추럴하다는 거지. 자연스럽게 s하고 v를 선택하게 되는 게 어떤 인지상정이라는 거지. 이 컨바인드 스테이트먼트를 보게 되면은 그죠? 자, 그래서 u는 u of s and b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total differential of USB 이건 좀 우리가 많이 이제 했던 거죠. 예. 토탈 디퍼런셜 오브 U of SB를 고려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유도했던 식들이죠. DU는 DS에다가 앞에 뭐예요? 편미분한거 곱한 거, DB 앞에다가 편미분한거 곱한 거. 자, S일 때는 V가 상수고, 예, 델 U 오버 델 S, S가 상수고, 델 U 오버 델 V는 DB에 곱해지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S는 UV의 함수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죠. 다시 토탈 디퍼런셜 구하면 어떻게 돼요? 자, ds는 du, db, 그 다음에 이 앞에는 또 편미분한 개수들을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개수, 델 S 오버 델 B, 인터널 에너지가 상수일 때 요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리어레인징을 한번 해볼까요? 리어레인징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ds는 du를 t로 나누고 그 다음에 pdb를 t로 나눈 것과 같게 된다. 자, 이건 어디서 옵니까? 아, 죄송합니다. 리어레인징을 이식을 한 거네요. 제가 화살표를 해놓고도 못 봤네. 자, 요 식에서 du pdb를 넘기면 이렇게 되면은 tds가 되는데, 그러면 t로 양변을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거가 요거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을 우리가 쉽게 유도할 수가 있죠. 요 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관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델 S 오버 델 U B 이거는 1 오버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델 S 오버 델 U 델 V 요거는 P 오버 T가 돼야만 하겠죠. P 오버 T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델 S 오버 델 V U는 P 오버 T 이렇게 구해집니다. 굉장히 심플한 결론이 나오네요. 심플한 결론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 위에 있는 식을 보면은 요거를 요거하고 이제 바로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DS는 어떻게 됩니까? 아, DS란다. 네, T가 어떻게 됩니까? T는 델 U 오버 델 S V 하고 같아야만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P는 델 U 오버 델 V, S가 상수일 때 요거하고 이제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P는 이제 마이너스 요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나누기를 할 수가 있죠. 나누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P 오버 T는 요걸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는데, 자, 언뜻 봐서는 여기 마이너스가 왜 나온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뭐 요거는 이제 뒤쪽에 수학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업스테어스, 다운스테어스, 인사이드 아웃 포뮬라 이거 아마 공학 수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라 생각해요. 세 개의 스테이트 펑션 x, y, z가 있다. x가 y, z의 함수이다. 그럼 이렇게 전개가 되고 편미분한 값이고 그런 인크리멘탈 체인지 오브 스테이트 컨스탄 x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가 쭉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게 돼요.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정확히 매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 스테이트먼트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엔트로피하고 볼륨이라는 건요, 굉장히 그 불편한 변수입니다. 엔트로피는 말씀드렸다시피 엔트로피 미터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측정이 안 되고요. 볼륨이야 물론 뭐 측정이 편리한 그런 뭐 물체도 있겠지만은 또 시시각각 변하고 모양이 뭐 부정형이라든지 이러면 또 굉장히 또 불편합니다. 이 볼륨 미터 이것이 사실 있다가도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편한 베리어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DU라는 것이 우리가 인터널 에너지 변화에 관심이 있죠.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DS, DB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뭔가 실험적으로 측정한 것들을 활용하는데 조금 아쉬움과 불편함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고 싶어. 이걸 딴 걸로 바꾸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 보이죠? Further development of thermodynamics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이제 도달을 했는데, 예? 1법칙과 2법칙을 합쳐서 여기에 도달을 했는데, 여기서 뭔가 좀 더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것을 다음 시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